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줄여서 AIIB라고 하죠. 어제 한국이 AIIB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사드 도입과의 연계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튜디오에 권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렇게 참여를 결정하게 된 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인지부터 살펴보죠. 네, 여야 모두 정부의 AIIB 참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정부가 잘 판단해서 한 것으로 본다며 아쉬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록 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어제 저녁 정부 발표 직후 논평에서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AIIB의 중국 중심 구조와 투명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중국 재정부는 오늘 한국의 AIIB 참여 선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중국 주도의 AIIB가 달갑지 않은 미국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분위기인데요. 미국 국무부 제프 레스키 공보과장은 미국의 AIIB 참여 여부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결정으로 일본은 괴로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평가했고, 교도통신 역시 일본이 고립될 가능성이 생겼다며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AIIB 참여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도입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야당을 중심으로 중국 주도의 AIIB 참여와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가 외교적으로 연계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AIIB 참여로 중국과 경제 외교를 공식화하면서 미국과는 대북 전략으로 안보 외교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AIIB 참여와 사드 논의는 별개의 사안이란 입장입니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른바 사드 배치 문제와 결부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님을 확인하고, 특히 등가 교환식 거래가 가능한 사안은 절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오늘 상무위원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AIIB 가입과 패키지 딜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공론화에 앞장서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사드 패키지 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두 문제를 연관시킨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사정정국과 관련된 소식도 짚어보죠. 검찰이 이명박 정부 인사의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오늘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은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교육부와 중앙대, 또 본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당시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해 중앙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수석을 출국 금지했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 정동화 전 부회장도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요? 네, 특수 2부는 오늘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자택에서 개인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40여억 원을 국내로 빼돌린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윗선그룹을 겨냥한 모양새로 MB정부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회 공무원연금 대타협 기구에 관한 소식도 좀 짚어보죠. 예, 최종 합의안이 나왔습니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가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연금 개정안을 내고자 시도했지만 합의 실패했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금 대타협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대타협 기구의 기간을 연장한 그런 데 뜻을 모았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무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 기간과 방식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타협기구 활동이 끝나면 곧바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로 넘어가야 하지만
일단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여야와 정부, 이해 당사자 간의 협상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누리당 안과 새정치민주연합안, 그리고 중재안으로 나온 김태일 안과 김용하 안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의견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권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